예, 안녕하십니까. 정비박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소개해드리는 악마의 차량입니다. 레인지로버 제규어. 센터에 들어가든 나오든 악명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차량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어요. 하지만 저도, 저희 민혁이도, 저희 개항에 있는 우리 점장님도 다 레인지로버를 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전자적인 부분들이 자주 고장나는 건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관리 부재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거 타신 분들은 또 그 차량밖에 안 타세요. 우리 보그 봐봐. 보그 구형 타시는 분들이 또 신형으로 바꿔서 오시잖아. 맞아요. 그지? 그만큼 나의 경제적 여유는 없어지나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차종입니다. 이번 입고된 차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고 주행거리 약 11만 킬로 차량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어느 정도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가기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진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리나 뭐 드라이브 넣거나 후진 넣으면 시동도 꺼지고 엔진에 굉장히 노킹 소리가 납니다. 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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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당. 불안해서 지금 시동을 걸긴 걸었지만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중립을 빼서 밀어서 넣었거든요. 이 차들이 문제가 뭐냐면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요. 오일을 막 25,000, 3만마다 바꾸시니까 엔진이 버티지 못해요. 이 차들이 들어오는 게 일단 오일이 없어. 찍어보면 터보가 나갔어. 루틴입니다. 인지니움 엔진 들어간 것들. 차주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 부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지금 볼까요? 오일이 한 방울도 안 찍히고 찍힌 것도 아예 없네. 네, 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뻘입니다. 고장서 뭐 들어있냐? 피스톤 냉각, 큐키 시스템 누출. 이게 악명 높은 거거든. 터보차저, 슈퍼차저, 언더부스트. 제가 진단한 부분이 맞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문제가 있다면 후다닥 탈거를 해서 작업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터보차저가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오일량도 없죠. 인터쿨러에 오일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시동을 걸어서 악셀을 훅 밟으면 흡기 쪽으로 엔진오일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당가당 연료량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소음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복합적으로 좀 봐야 돼요. 차주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터보차저가 딱 단순히 나가면 터보차저만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가솔린 차들도 요즘 터보가 달려있고 디젤 차도 터보가 달려있잖아요. DPF든 촉매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또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요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에도 손상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행하다가 뒤에서도 머플러에서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오셨대요.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고 추가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탈거해서 육안을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견적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드려서 한번 작업 한번 하면서 내용물 봐봐야겠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배기 쪽, 배기 매니폴드 쪽, 클램프에도 고여 있습니다. 민규 보여? 네네. 고여 있고 여기도 슬러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터보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흡기 쪽 유격이 심하나?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 근데 보면은 여기 벽면에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양호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봐줄만 하다. 배기 쪽 보여드릴까요? 와, 지금도 올 떨어지는 모습. 아예 축이 부러진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아, 중간에 축이 부러졌어. 이게 임펠러라고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이걸 터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 중간에 오일 라인 또는 냉각 라인이 있는 거고 윤활 냉각을 위해서 여기 축이 있는 거고 배기 흡기가 있습니다. 배기를 돌리면 흡기도 같이 돌아야 돼요. 임펠러가. 내가 돌려볼게. 흡기 아예 부러졌으니까 안 돌지 지금. 안 돌아요. 지금 축이 부러져서 각기 따로 놀아요. 아예 축이 부러졌습니다. 소리 들려? 네. 어마무시하죠? 이 차들이 저희가 작업을 그래도 꽤나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이거는 조각이라도 다 붙어있는 상태인데 어떤 차들은 이게 임펠러가 조각조각 다 날아가고 너트도 풀려서 날아가서 저희가 흡기에 어디 있나 하고 찾아야 되고 배기에 조각 어디 있나 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양호한 편이에요?
그나마 파손된 거 중에 투여한 편입니다.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일단 이 중간 축이 작살난 거예요. 오일도 굉장히 흡기, 배기, 인터쿨러에도 제 생각엔 꽉 차 있을 겁니다. 지금 축이 완전 부러져서 제가 드라이브나 후진 넣었을 때 시동도 굉장히 막 꺼질 듯한, 엔진에서도 굉음이 나고, 사실 오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엔진에도 손상이 갔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터보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은 이상 교체 작업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난이도는 물론 차마다 상이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 차처럼 터보가 망가짐으로써 뭐 인터쿨러에 오일이 차든 실린더 안에 오일이 차 있든 DPF든 배기밀폴드든 이 크링, 즉 후속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한 작업 시간이 있는데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상태가 심각하기에 후속 작업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후속 작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각해요. DPF 한번 보여줄까? 이게 오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DPF도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엔진도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와, 머플러를 빼는데 거기서 오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DPF라는 게 매연을 모아놨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모아놨다가 정화해주는 장치잖아요. 온도가 뭐 적게는 450도, 많게는 한 650도 올라가야 이게 재생이 되거든요. 여기에 오일이 팍 부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담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터보 차저 교체, 뭐 인터쿨러 세척, 인젝터 빼서 인젝터가 팁이 녹는 경우도 있어요. 녹아서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젝터도 빼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각종 클리닝 작업, 세척 작업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BMW, 벤츠, 뭐 현대차, 기아차, 쉐보레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터보차저가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대부분 오일 관리가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되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터보차저를 바꿔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 오늘의 교훈으로는 오일 관리를 잘하자.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인젝터랑 엔진 쪽에 좀 손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예 부러졌잖아. 그치? 이게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보이나? 네. 봐봐. 배기가스를 돌리잖아.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 중간치 끊어졌어. 엔진이 RPM이 뭐 1000rpm, 뭐 2000rpm, 3000rpm 이러잖아요. 터보는 회전수가 몇십만입니다. 그 한번 인터넷 자료 한번 찾아봐. 민규가 네. 공부한다는 겸 찾아봐. 몇십만이 회전수가. 오일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터보 바꾸고 이런 거는 영상이 좀 식상하잖아요. 후속 작업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뭐 DPF를 현실적으로 교체하기 어렵잖아요.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차마다 다르지만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400도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DPF 장비도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인젝터 장비도 좀 세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하나가 또 와야 되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서 차가 발전하는 만큼 저희도 좀 장비 투자하고 좀 정확히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리닝을 하는 거지 이 DPF랑 인젝터를 재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후속 작업을 위해서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닝과 수리와 이 개념을 좀 분리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게 수리를 하시는 줄 아는데 이건 클리닝은 클리닝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스케일링이랑 충치 치료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방 정비. 이렇게 오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메말라 있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만나버렸어요. 이 오일 라인은 주입, 배출 이거 말고는 흡기 쪽에도 있으면 안 되고 배기 쪽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후되면서 조금씩은 발생이 될 수 있으나 심각할 정도 많으면 안 됩니다. 절대. 경고등이 한 10몇 개 들어있나 지금? 센서리에도 오일이 묻어있긴 뭐 계측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클리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인터쿨러에 오일이 꽉 차 있을 겁니다. 나온다. 나왔다. 씨. 다 빠졌네.
그래서 인젝터도 연소실로 오일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면 인터쿨러 봤나, 민교? 네, 봤어요. 그냥 오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예상되는 양으로는 한 2리터 이상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인젝터도 빼서 앞에 팁을 어느 정도 닦아놨는데 그 연소실에 엔진 오일이든 쉽게 설명드리면 불이 붙을 수 있는 화기양품? 물? 아무튼 연소실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은 인젝터 노즐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추후에 만약에 터보 쪽 작업하고 나머지들 클리닝을 해서 만약 문제없이 끝났지만 인젝터의 이 팁 변형으로 해서 DPF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고 2차 사고 방지 및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젝터를 빼놨습니다. 노즐이 변형 가거나 이런 거는 다행히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작업하면서 좀 특이사항으로는 인젝터 동화샤가 좀 많이 수명을 다했다 정도. 또 인젝터 분사량이 잘 나오는지 한번 또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장비로 테스트하는 게 확실하겠죠.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이거 아버님 가게에서 보던 장비가 엄청 많아서 제가 하나 뺏어왔습니다. 뺏어온 건 아니야.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장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갖고 온 거지, 그지? 엄연히 따지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진단기로 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뭐 육안으로 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 테스트 장비 하나만 있으면 좀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요. 요거는 제가 인젝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가끔 이런 영상 올라오면 수리 문의 주시는데 수리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리빌드를 했었지만 또 거기에 시간과 투자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진 않고 저는 테스트. 깜짝이야. 또 놀래네.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기름의 양. 요거는 쓰고 남은 기름이 돌아가는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리턴 양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인 분사량을 방금 받았는데 괜찮아요. 인젝터는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라도 좀 살릴 수 있는 거 좀 살려야 됩니다. 요게 이 분사량이 중요해. 파이럿 분사, 뭐 예비 분사라고도 하는데 요게 분사량이 안 맞으면은 DPF가 뭐 막힘 또는 녹아내릴 수도 있고 또는 차량에서 노킹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 분사량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섬세하게 봐야 돼요. 요거는 서 있을 때 분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 걸고 아이들 상태 한 850 rpm 이렇게 서 있을 때 분사량입니다. 규정치가 3cc에서 4cc인데 지금 다 보면은 1번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는 뭐 규정치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8, 3, 3.8, 3 이 정도 나오니까 요거는 인젝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이지 하나라도 살았으니까. 테스트 장비가 없거나 이걸 확인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지금 당장 문제 없다고 나중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사실 클리닝 작업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사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DPF 클리닝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아예 안 했어요. 습식이랑 건식이랑 해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의 주시면 깔끔하게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어로 한번 쏴야겠다. 어우 깜짝아. 보시다시피 오일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 에어로 쏴주고 물로도 세척하고 건조도 하고 클리닝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병행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클리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보면은 검은 가루들이 나온다. 야, 안에 장난 아니다. 우와. 야, 나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는데. 됐어. 아, 민영 잠깐만. 이 통 한번 잡아줘야 돼. 이게 보여? 이거 오일? 방금 닦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함부로 그냥 밖에 그냥 방출하면 안 됩니다. 그 모양새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무서워 씨. 준비됐어? 이게 너무 막혀 있으니까 튀는 거야. 당황했다. 반말한다. 와 장난 아니다. 야 와우. 나 카메라 닦아야 된다. 너만 닦지 말고 나도 닦아줘. 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겠죠? 네. 원래 이렇게 물로 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까지 막 그럴 일이 많진 않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바꾸면 편하지. 한 400, 500 할 거요, 그지? 준비됐나? 네. 올해 워터파크 다 갔다. 이제 에어로만 쏠게. 보여? 와. 왜 이제 지저분한 작업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네. 청소 좀 하고 갈게. 청소 좀. 너무 지저분해. 씨. BMW는 참 쉽지. 이게 레인지로버 계열들이 3.0 DPF 이렇게 오고 길이가 이만큼보다 길어. 이것도 모양새 이상하게 생겼잖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물로 해서 지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건조를 하는 거예요. 건조. 진짜 손 많이 가네요. 일반 클리닝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 DPF 클리닝 뭐 관련해서 동호회에서 보다 보면 건식이 좋다, 뭐 습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습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식으로 하면은 지금 온도가 650도까지 올라가잖아. 불날 수도 있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건조는 몇 분이나 해요? 마를 때까지? 연기 안 날 때까지? 오일 찌꺼기는 다 나왔잖아. 이제 안에 물기를 말려야 되니까. 이게 BM이나 아우디 뭐 벤츠 이런 건 진짜 짧아서 쉬운데 레인지로 마세라티 뭐 이런 차들은 진짜 힘들어 이게. 커피 줄래요? 민규야 잠깐만 일로 와봐. 네. 60분 중에 아직 19분 남았거든. 근데 이게 한 번 해야 될지 두 번 해야 될지 몰라. 네. 형 잠깐 일하고 와야 돼. 네. 여기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아, 저요? 알았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엄청 뜨겁다 이거. 만약에 연기가 난다. 그러면 여기 스탑을 눌러. 그리고 불이 붙었다. 그럼 소화기. 네. 혹시 알지? 지켜보고 있어야 돼. 네. 한눈 팔면 안 돼.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 알았지? 파인텍 마스크 어디 있죠? 자리 한번 교체할까요? 쌤,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방향 바꾸는 것 같던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로 하거나 에어로 불 때는 머플러 쪽에서 엔진 쪽 거꾸로 불어야 되고 뭐 열을 주거나 할 때는 엔진 쪽에서 후단으로 이렇게 줘야 돼. 차가 열을 받을 때는 거꾸로 나오잖아. 그 필터에서 거꾸로 빼는 거야 그거. 이 앞에 걸려 있잖아. 네. 그럼 거꾸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습식을 해야 될 때도 건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건식 장비가 없어서 무조건 물로만 했어. 옛날에 우리도 장비 만들어서 했거든. 이만한 탱크 통에다가 네. 아답터 해갖고 빵빵빵 했었거든.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DPF가 막힌 거는 물로 하면 잘 안 뚫리더라고. 그래서 에이 하고 버렸거든. 이사 오면서. 이것처럼 오일 먹은 건 굉장히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뜨거워 씨. 뜨거워.
냉각만 시켜놓고 밥 먹으러 가자. 네. 갔다 와서 또 해야 돼. 그래도 엔진이 탱크다. 6리터 이상 들어가는데 이 정도 나오는데 엔진이 안 망가질 때 난 신기해. 지금 올라갔고 그래. 한 3리터만 붙자. 민규 그래도 엔진이 탱크야. 그니까요. 원래 이 차의 오일량은 한 6리터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나온 게 채 2리터가 안 돼요. 지금 위에서 이제 엔진 오일을 붓고 좀 이물질 좀 내려가라고 위에서 붓고 있습니다. 새 오일을 넣어도 꺼먹지. 네. 오일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 상태입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히 6.5거든요? 근데 1.5리터 나왔으면 5리터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정량의 30%, 한 20% 들어있던 거네? 근데 이거는 차주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오일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타봐야 뭐 한 5년, 6년에 한 오일 3번 바꾸는 건가, 그럼? 버티겠냐고. 이번에 이렇게 부어서 플러싱하고 오일 한 번 더 교체하고 출고할 예정입니다. 민혁아, 떴을 때 빨리 바꿔. 지금 저희가 DPF 클린하는 게 스킵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야간 작업이 이루어져서 영상을 좀 스킵했습니다. 근데 연기 나오는 게 말리는데도 장난이 아니었지? 네. 요즘에 악성 고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성이요? 어떤 악성일 것 같아? 잠깐만. 민혁아, 이거 이렇게 배선이 까져 있냐, 여기? 이렇게 피부에 나와 있냐고요? 테이핑 해야 될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은데? 저희 뭐 자동차 조합이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엔진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봉터 같은데 CCTV 없는 데서 코크 풀러서 오일 빼고 너네 엔진 오일 바꿨는데 엔진 망가졌어. 이런데. 와. 미친 X들이 많아요. 소름 끼쳤어. 이런 악성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엔진 오일 잠그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저희는 마킹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속이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심했지. 진짜 선 넘었다. 정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멍청이 차업 센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올렸대. 자, 봐봐. 6.5 넣었는데 요만큼이지. 그냥 깔짝깔짝 걸어줘. 일단 깔짝 걸어봐. 돌려봐. 엔진 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랑 다르지, 아예. 소리 지금 좋아요. 오일도 없고 터보에서 막 다 넘어가니까 그랬나 보다. 그지? 다행히도 지금 엔진 음향으로 봤을 때는 엔진에는 크게 손상은 없는 것 같아. 다행히도.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막 가닥가닥가닥 이랬잖아. 저희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랑 또 주행할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시운전 좀 한 2, 3일 정도 해보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지금 작업이랑 상관없는 오일 펌프 제어 쪽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시운전 해보고 경과 한번 보고 고객님한테 안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일량이 너무 없었어 가지고 저희도 엔진에 데미지 갔을지 안 갔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서
좀 며칠 시운전 해보고 고객님한테 안내해드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방향은 단순히 터보차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났지만 추가적인 것들도 점검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이번 영상의 교훈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엔진오일 잘 교체하자 라는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관리만 잘하면 진짜 터보, DPF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거는 차주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출고할 때 고객님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저희 정비업체보다는 사실 제조사를 맹신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잘 갑시다. 화이팅!